지민은 비에 젖은 거리를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방금 전 여자친구 은혜가 던진 말들로 산산조각 나 있었다. 너랑 같이 있으면 이제 재미없어. 지쳤어. 지민아, 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서울의 밤은 차갑고 비까지 내리며 지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손에 든 소주병을 단숨에 들이켰다. 알코올이 목구멍을 태우며 내려갔지만 가슴속의 통증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지민은 28세,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녀는 늘 밝고 성실했지만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졌다. 은혜와의 3년 연애는 그녀의 전부였다. 은혜는 27세,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래픽 디자이너로 지민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엔 불꽃처럼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은혜는 지민의 안정적인 삶에 점점 실증을 냈다. 그리고 오늘 은혜는 지민을 강남역 근처의 카페로 불러내 차갑게 이별을 선언했다. 지민은 비틀거리며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쳤다. 비가 그녀의 재킷을 적셨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조차 몰랐다. 발걸음은 자연스레 익숙한 포장마차로 향했다. 빨간 천막 아래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주문했다. 한 병 더, 그녀는 외쳤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누구도 그녀의 절망을 눈치채지 못했다. 포장마차 안은 시끄러웠다. 옆 테이블의 회사원들은 웃으며 떠들었고 지민은 그 소음 속에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왜 나를 버린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답장은 없었다. 그녀는 다시 소주를 들이켰다. 술이 그녀의 이성을 흐리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때 포장마차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서윤이었다. 32세, 지민의 직장 상사이자 마케팅팀의 팀장. 서윤은 늘 단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세련된 블랙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지민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다. 지민 씨. 여기서 뭐해?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묻어났다. 지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팀장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민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마셔? 얼굴이 엉망이야. 서윤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직설적이었다. 지민은 그 말에 더 큰 울음이 터져나왔다. 저 버림받았어요. 지민은 흐느끼며 말했다. 제 여자친구가 저를 떠났어요. 제가 너무 따분하다고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서윤은 그런 지민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감정이 스쳐갔다. 지민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은 서윤에게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서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다. 지민 씨, 괜찮아. 누구나 한 번쯤은 아파. 하지만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그녀는 지민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지민은 너무 취해 그 따뜻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팀장님은 절대 이런 기분 모르시겠죠? 완벽하시니까. 서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 지민 씨, 나도 아픈 적이 많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지민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서윤의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그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술기운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날 밤, 서윤은 지민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지민은 서윤의 차 안에서 잠들었고 서윤은 그녀를 조심스레 집에 눕혔다. 지민의 작은 원룸은 어수선했지만 서윤은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나왔다. 그녀는 차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민의 눈물, 그녀의 솔직한 고백,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이 서윤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민은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깨어났다. 그녀는 어젯밤의 기억이 흐릿했다. 하지만 서윤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은 또렷이 기억났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팀장님 앞에서 왜 그런 말을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한편으론 서윤의 따뜻한 손길과 그 눈빛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지민은 회사로 출근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어젯밤의 기억은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서윤 앞에서 무너진 모습, 은혜와의 이별, 그리고 서윤의 뜻밖의 따뜻함.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신 차려, 지민아. 더 이상 망가지지 마.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서윤은 이미 자신의 자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민을 보자 가볍게 미소 지었다. 지민 씨, 괜찮아.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다정함이 묻어났다. 지민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네, 팀장님. 어제 죄송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누구나 힘들 때가 있는 거야. 그녀는 더 이상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지민에게 새 프로젝트 자료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 오늘까지 정리해줄래? 내가 제일 꼼꼼하니까 믿고 맡기는 거야. 지민은 그 말에 살짝 미소 지었다. 서윤의 신뢰가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은혜와의 이별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은혜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은혜가 좋아하던 한강공원의 벚꽃, 함께 먹던 떡볶이, 그리고 은혜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픈 기억일 뿐이었다. 점심시간, 지민은 혼자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멈춰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서윤이었다. 여기서 뭐해, 지민 씨? 혼자 밥도 안 먹고 서윤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지민은 당황하며 말했다. 아,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생각이 많을 때는 혼자보다는 누군가랑 얘기하는 게 낫지. 말하고 싶으면 언제든 나한테 와.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지민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서윤의 다정함이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은혜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답장은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때 서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민 씨, 내일 팀 회식 있는데 올 거지?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지민은 그 메시지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서윤의 배려가 그녀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 회식 날, 지민은 팀원들과 함께 삼겹살집에 모였다. 서윤은 팀을 이끄는 리더답게 분위기를 띄웠다. 그녀는 농담을 던지며 모두를 웃게 했지만 지민에게는 특별히 더 신경 쓰는 듯 했다. 지민 씨, 이거 맛있어. 많이 먹어. 서윤은 지민의 접시에 고기를 덜어주며 말했다. 지민은 그 손길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술이 돌며 분위기가 점점 더 뜨거워졌다. 지민은 술을 마시며 마음을 풀려 했지만 은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약해진 거야? 지민아.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때 서윤이 화장실로 들어왔다. 지민 씨, 괜찮아? 서윤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팀장님, 저 진짜 괜찮지 않아요. 은혜가 저를 너무 쉽게 버렸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서윤은 조용히 지민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무 아파하지 마. 너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그 순간 지민은 서윤의 품에 기대고 싶었다. 그녀는 서윤의 따뜻함에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다. 서윤은 그녀의 상사였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은혜를 잊지 못했다. 지민은 서윤의 손을 살짝 밀어냈다. 고마워요, 팀장님. 저 괜찮을게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지민씨 언제든 힘들면 나한테 와. 그녀는 지민을 더 다그치지 않고 화장실을 나갔다. 지민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지민은 일에 몰두하며 은혜와의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은혜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은혜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며 그녀가 새로운 사람과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한편 서윤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서윤은 지민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회의 중에도 지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고 퇴근길에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민은 서윤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그녀는 서윤의 다정함이 단순한 상사의 배려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지민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자료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서윤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지민 씨, 아직도 안 갔어. 너무 무리하지 마. 서윤은 지민의 책상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팀장님도 늦게까지 계시잖아요. 서윤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나야 뭐, 일이 곧 인생이지.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뒤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지민은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서윤은 늘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에게도 아픔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팀장님 혹시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지민은 조심스레 물었다. 서윤은 잠시 멈칫하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있지. 나도 사랑 때문에 아파본 적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지민은 놀라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팀장님이요. 어떤? 서윤은 미소 지으며 말을 끊었다. 오래된 일이야. 지금은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다. 지민은 더 묻고 싶었지만 서윤이 화제를 바꿨다. 지민 씨, 요즘 좀 나아졌어? 그 여자친구일.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에요. 서윤은 지민의 손을 살짝 잡았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지민의 가슴이 뛰었다. 서윤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지민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서윤을 향한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주말 지민은 친구 민서와 함께 홍대 근처의 바에 갔다. 민서는 29세, 지민의 오랜 친구로 늘 그녀를 응원해주는 존재였다. 민서는 지민의 이별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다. 은혜 그 인간 진짜 너무했어. 지민아, 너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민서는 맥주를 들이켰다. 지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마음이 안 움직여. 그녀는 서윤을 떠올렸다. 민서는 지민의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다. 뭐야, 무슨 일 있어? 너 눈빛이 달라졌어. 지민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민서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회사. 혹시 그 잘나가는 팀장님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지민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뭐야, 민서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민서의 농담은 지민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서윤을 생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지민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서윤의 말을 떠올렸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다. 서윤을 향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녀는 은혜를 잊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지민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은혜와의 이별은 여전히 그녀를 아프게 했지만 서윤과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윤과 함께 있을 때면 이상하리만큼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편안함 뒤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윤은 그녀의 상사였다. 그리고 지민은 아직 은혜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서윤은 지민을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지목했다. 지민 씨, 이번엔 내가 발표 준비 맡아줄래? 너라면 잘할 거야. 서윤의 말에 지민은 부담감과 동시에 기뻤다. 그녀는 서윤의 신뢰를 받고 싶었다. 발표 준비를 위해 지민과 서윤은 자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그들은 자료를 검토하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어느 날 서윤이 말했다. 지민 씨, 너 진짜 성실하다. 근데 가끔은 좀 쉬어도 돼.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팀장님이 그렇게 말하셔도 팀장님도 쉬지 않잖아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일에 빠져 사는 게 편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지민은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팀장님, 혹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예전에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떠났지. 내가 너무 일에 치여 있었던 탓도 있었고 그녀의 눈은 멀리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지민은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서윤도 그녀처럼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럼 팀장님은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지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글쎄, 괜찮다고 해야겠지? 하지만 가끔은 그때가 생각나. 그녀는 지민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너도 언젠가 괜찮아질 거야, 지민 씨. 그 말에 지민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팀장님, 고마워요. 진짜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민은 서윤의 손이 자신의 손에 살짝 닿는 것을 느꼈다. 그 짧은 접촉에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며칠 후, 지민은 우연히 은혜를 마주쳤다. 강남역 근처의 쇼핑몰에서였다. 은혜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였다. 그녀는 지민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지민아, 잘 지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가벼웠다. 지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응, 잘 지내?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지민은 무너졌다. 그녀는 은혜가 그렇게 빨리 새로운 사람과 행복해하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소주를 마시며 울었다. 그때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민 씨, 괜찮아. 오늘 좀 피곤해 보였어. 서윤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민은 흐느끼며 말했다. 팀장님, 저 진짜 힘들어요. 은혜를 봤는데 그 애는 벌써 다른 사람과 웃고 있더라고요. 서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지민 씨,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지민은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의 집 주소를 말했다. 서유는 1시간도 안 되어 지민의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지민을 보자마자 끌어안았다. 괜찮아. 지민 씨, 다 괜찮아질 거야. 지민은 서윤의 품에서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서윤의 따뜻함에 기대며 점점 더 그녀에게 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서윤의 품에서 지민은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느꼈다. 그녀는 서윤의 어깨에 기대며 눈물을 흘렸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지민의 등을 토닥였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지민은 서윤의 향수 냄새와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해졌다. 미안해요. 팀장님 또 이렇게 무너져서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미안할 거 없어. 나도 이런 날 많았어.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너는 강한 사람이야. 지민 씨, 그냥 지금은 좀 아플 뿐이야. 그날 밤, 서윤은 지민의 집에서 늦게까지 머물렀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서윤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 더 털어놓았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나와 같은 여자였어. 서윤의 고백에 지민은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팀장님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겪는 아픔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한국에서 이런 사랑을 하는 건 쉽지 않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서윤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팀장님, 그럼 지금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금은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해요.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는 지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눈빛에 지민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그녀는 서윤에게 끌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큰 발표가 있었다. 지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서윤은 객석에서 그녀를 응원하며 미소 지었다. 지민은 서윤의 눈빛 덕분에 용기를 내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발표가 끝난 후 서윤은 지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정말 잘했어. 지민 씨, 너 진짜 멋졌어. 지민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팀장님 덕분이에요. 진짜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민은 서윤의 손이 자신의 팔에 살짝 닿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접촉에 몸이 떨렸다. 그 주말, 서윤은 지민을 한강공원으로 초대했다. 지민 씨, 바람 쐬러 갈까? 너무 회사에서만 보지 말고. 지민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한강공원은 가을 비드로 물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며 강변을 달렸다. 지민은 오랜만에 웃으며 자유를 느꼈다. 서윤은 자전거를 세우고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 씨, 요즘 좀 나아졌지?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팀장님 덕분에요. 진짜 팀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울고 있었을 거예요. 서윤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좀 도움이 된 거네? 그 순간 지민은 용기를 내 말했다. 팀장님, 팀장님을 보면 자꾸 가슴이 뛰어요. 그녀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서윤은 놀라며 지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민 씨, 나도 내가 옆에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 설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 섰다. 한강의 바람이 그들을 스쳐갔다. 지민은 서윤의 손을 잡았다. 팀장님, 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팀장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지민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도 너를 좋아해, 지민 씨. 지민과 서윤의 고백은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두려웠다. 지민은 아직 은혜의 그림자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고, 서윤은 과거의 상처와 직장에서의 위치 때문에 망설였다.
그들은 회사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주말이면 북촌 한옥마을을 걷거나 남산타워 근처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서윤은 지민에게 자신의 취미인 사진 찍기를 가르쳐 주었다. 지민은 서윤이 카메라를 들고 진지하게 셔터를 누르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팀장님, 진짜 멋져요. 서윤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팀장님 말고 서윤이라고 불러. 우리 이제 좀 더 가까운 사이잖아. 지민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서윤 언니. 그 말에 서윤은 크게 웃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조심해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었다. 지민과 서윤은 회사에서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씩 눈빛이 마주칠 때 그들은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어느 날 지민은 은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지민아, 우리 얘기 좀 할까? 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민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서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은혜의 목소리를 들으니 옛 감정이 다시 되살아났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은혜를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홍대 근처의 카페에서 만났다. 은혜는 지민을 보자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민아, 나 너 떠난 거 후회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민은 그 말에 가슴이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혜야, 나 지금은 다른 사람을 좋아해. 은혜는 놀라며 물었다. 다른 사람. 누구야? 지민은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다. 우리 팀장님이야. 서윤 언니. 은혜는 잠시 침묵하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너 진짜 변했네? 근데 행복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지금 행복해. 은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됐어. 너 행복하면 나도 괜찮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 살아. 지민아. 지민은 은혜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아픔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다. 지민은 서윤에게 이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서윤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지민 씨, 너 진짜 용기 있는 거 알아? 나 같았으면 그렇게 쉽게 정리 못했을 거야. 이 지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윤 언니가 옆에 있어서 용기 낸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회사에서 그들의 관계가 알려질까 봐 두려움은 여전했다. 특히 서윤은 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지민에게 말했다. 지민아, 우리 좀 더 조심해야 할지도 몰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언니. 우리 같이 이겨낼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지민과 서윤은 서로의 곁에서 점점 더 단단한 사랑을 키워갔다. 그들은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모든 갈등을 풀었다. 지민은 서윤의 침착함과 따뜻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고 서윤은 지민의 솔직함과 밝은 에너지에 위로를 받았다. 어느 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누군가 지민과 서윤의 관계를 눈치채고 소문을 퍼뜨렸다. 사무실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지민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서윤은 침착했다. 지민아, 신경 쓰지 마. 우리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커졌다. 결국 사장님이 서윤을 불러 면담을 요청했다. 서윤은 지민에게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지민은 불안했지만 서윤을 믿었다. 면담에서 사장님은 서윤에게 물었다. 서윤 씨,
회사 내에서 개인적인 관계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면 곤란해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소문이 있었어요. 서윤은 차분히 대답했다. 사장님, 제 사생활은 제 업무와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회사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그녀는 지민에게 이 일을 말하며 웃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소문일 뿐이야. 하지만 지민은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서윤이 자신 때문에 곤란해질까 봐 두려웠다. 그녀는 서윤에게 말했다. 언니, 혹시 우리 때문에 언니가 회사에서 피해를 보면 어쩌죠? 서윤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민아, 너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시선과 편견 속에서도 빛났다. 지민은 서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서로를 통해 더 강해졌다. 어느 가을날, 지민과 서윤은 한강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다. 지민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우리 이렇게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지민은 서윤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더 이상 은혜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온전히 서윤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추위도 녹일 만큼 뜨거웠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더라도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다.